수술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하고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요 내용들은 제가 그 비만학회에서 의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되게 이제 우리가 이제 고도비만 수술, 베리아트릭 수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리아트릭이라는 뜻은 트리트먼트라는 뜻이고, 베리라는 뜻은 체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라틴에서 나온 거고요. 그 베리아트릭 서저리라는 건데, 현재 지금 전 세계에선 3가지가 수술됩니다. 여러분들이 옛날에 과거에 뉴스에서 봤던 신해철 사건으로 해가지고 뭐 좀 잘못 알고 계신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뭐 밴드라는 수술이고요. 요거 그 다음에 위를 세로로 잘라줍니다. 세로로 잘라서 만드는 수술인 위소매 절제술. 우리가 이제 위소매라고 하죠. 이 손소매 그런 모양입니다. 위를 직각 형태로 길게 바나나의 튜브 형태로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통적인 이제 가스트릭 바이패스라고 해가지고 우회 수술입니다. 우회 수술이라는 건 고속도로가 막히면은 국도를 가는 것처럼 위가 원래 가던 음식물의 길이 12장을 통해서 이렇게 가게 되면 그거를 소장을 위에다가 연결시켜서 음식물이 가는 길이 바꿔주는 수술입니다. 그거를 우회 수술이라고 하고, 그 형태를 Y자의 형태로 만든다고 해서 루아이 타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루에너의 가이스프라페스라고 하고요. 이 고도비만 수술에 3가지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안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래 지속이 돼야 됩니다. 그 3가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떤 사람을 수술을 할 것이냐? 이제 전통적인 서양 사회에서는 어떻게 되면, 우리가 BMI라는 거는 그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인데요. 40 이상인 사람들은 수술을 하고, 35에서 40인 경우에서는 이 코모비디티라고 해서 동반된 합병증이 있는 경우입니다. 여러분들이 합병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지방간이 될 수 있고요.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도 있고, 고혈압이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천식이 오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질환들을 얘기를 하고, 골 관계성만 허리가 아프 통증이었다든지, HMP가 왔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되게 되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2019년부터 우리나라도 보험을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비급여 수술로 시장되는 분야가 이제 들어오게 됐죠. 근데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BMI가 35 이상인 사람들은 수술을 해줍니다. 보험 커버를 해주게 되고요. BMI가 30에 35인 사람들은 역시 동반질환이 있으면 보험을 적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BMI가 27.5 이상인 사람들에서 당뇨가 조절이 되지 않은 사람들한테 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통적으로는 체중을 조절하는 수술인데, 거기다 플러스 대사 수술이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당뇨병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기준이 뭐냐면 2016년에 DSS라는 그룹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다이어베티를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이냐, 그 사람들이 알고리즘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알고리즘이, 이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이게 서전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내과 의사들이 만들어낸 기준입니다. 내과 의사들이 해서 어떻게 하냐면, 당뇨가 있는 환자들은 2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오비스한 그룹이냐, 넌 오비스한 그룹이냐로 나눠서, 넌 오비스한 그룹은 서지컬 트리트먼트를 하지 말고, 오비스한데 당뇨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오비스한 기준은 다시 알고리즘을 3개로 나눴습니다. BMI 40 이상이면 무조건 수술을 해라, 레커멘데이션을 하고, BMI가 35에서 39 사이인 사람들에서 만약 글라이세믹 컨트롤이, 당뇨 조절이 안 되면, 혈당 조절이 안 되면 수술을 하고, 수술이 안 되는 환자들도 이 메타볼릭 수술이라는 거를 고려를 해보자라는 이런 기준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들이 했고요. 사실 이 전 세계에 이제 그 당뇨병 그룹이 있는데 학회가 있겠죠. 거기서 사실 우리나라는 참가를 안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참가를 안 했고, 다른 나라들이 전 세계, 미국 다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게 됐고요. 그래서 이 수술이 현재 비만 대사 수술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요것은 이제 각 수술별로 이제 트렌드라는 걸 보시면 되는데, 요 파란색이 있습니다.
요 맨 밑에 있는 슬리브라는 수술이죠. 위를 이제 세로로 잘라주는 수술인데 이 수술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에서 바이패스라는 우회 수술이 시행이 됐고, 그 다음에 밴드가 유럽에서 나왔고, 1990년대, 2000년대 초반기에 굉장히 많이 시행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2000년대 초반기를 지나서 2010년에 그런 밴드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활성화가 됐었고, 그 밴드가 활성화되는 사회에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사고가 터졌던 겁니다. 물론 좀 문제가 있긴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었지만 그런 사고가 나게 된 거고요. 그래서 2000년도에 이 위 소매절조술이라는 건 2000년도에서 시행이 됐다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게 되고, 지금 현재 전 세계 고도비만 수술의 한 60%, 50에서 60% 정도를 슬리브라는 위 절제 수술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에서 30% 정도가 바이패스라는 루아의 우회 수술이 지금 차지하고 있고, 밴드 수술은 전 세계 수술의 이제는 3%도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수술이 돼버렸고요. 그 다음에 한 10%, 7에서 10% 정도가 뭐가 차지하냐면 이 리비전이라는 수술입니다. 리비전, 즉 2차 수술, 내가 이 수술을 하고서 다른 수술로 바꾸다든지 어떤 합병증이 생겨서 다른 수술을 하는데 이런 수술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밴딩이라는 수술은 위에 이제 그 조절형 밴드라는 걸 해가지고 묶어줘 가지고 하는 수술인데 위를 작게 만들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뭐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장점인데 솔직히 말해서 이게 정말 장점인지는 저도 수술을 해봤지만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이 수술에 의미를 두지는 않고요. 수술은 어떻게 하게 되냐면 그냥 간단하게만 소개를 시켜드리면 수술은 고도비만 수술이라든지 지금 현재 외과 수술의 모든 수술들은 다 복강경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수술에 이제 개복 수술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정말 암이 너무 많이 진행돼서 도저히 수술, 그 다음에 뭐 이국종 선생님처럼 뭐 이런 거 하는 거, 그런 뭐라고 할까, 외상 수술 빼놓고는 이제 이 외과 수술의 모든 분야들은 다 복강경 수술입니다. 아니면 로봇 수술,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위에 식도하고 위 사이에다가 구멍을 뚫습니다. 뒤쪽으로는 이제 그 수술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쪽에 구멍을 뚫은 다음에 위 밴드라고 생기는 이렇게 조그만 기계가 있습니다. 가격으로는 뭐 한 200, 지금 보험가 적용이 돼서 한 200만 원 정도 합니다. 이게 간이고요. 위쪽에서 이제 그 위에 뒤쪽 벽입니다. 뒤쪽 벽으로 해가지고 구멍을 뚫어준 다음에 식도 바로 밑에가 되는 것입니다. 그쪽 부분에다가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밴드라는 거를 집어넣은 다음에 그 밴드를 집어넣어서 거기다 물을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해가지고 음식물이 내려가는 길을 조였다 풀어줬다 조였다 풀어줬다 하는 수술입니다. 사실 굉장히 아이디얼하죠. 간단하고 굉장히 아이디얼합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이 인간의 그 기본적인 욕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는 갑자기 이것도 먹고 싶다는 생각 사람들도 많고요. 이런 것들이 조절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수술적인 그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적게 걸립니다. 사실 배 안에 요거만 설치하는 것을 보게 되면 뭐 정말 쉬운 환자에서는 뭐 10분, 20분이어도 되고요. 조금 오래 걸리는 막 정말 오비스하게 심한 환자들은 사실은 한 4, 50분, 1시간 정도 수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수술이 많이 좌지우지 되는 그런 수술 방법입니다. 그래서 장점이라는 거는 간단하고 모비디티 모탈리티가 적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 수술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2, 3%밖에 수술을 안 한다고 했는데 이제 단점이 너무 롱텀 컴플리케이션이 많고요. 그 다음에 리오퍼레이션을 하게 되는 환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보통 10년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환자가 우리나라 데이터도 그렇고 외국 데이터를 보면 내가 10년 후에 밴드를 처음에 수술한 사람이 갖고 있는 확률이 보통 20, 30%를 넘지 않습니다. 즉 60, 70%가 다 빼버린다는 소리죠. 그래서 가장 문제점이 이 컴플라이언스가 환자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호주의 그 밴드만 수술하는 사람인데 닥터 오브라이언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그 호주가 굉장히 밴드 수술이 많이 했던 사람인데 15년 데이터를 보면 EWR에 보통 47%, 50% 정도 빠집니다. EWR은 개념이 뭐냐면 내가 현재 100kg인데 내 체중이 아이디어라는 게 만약 60kg라고 하면 40kg가 초과 체중이라는 거고요. 그 초과 체중의 몇 %가 빠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과 체중의 100%가 빠졌다. 내가 지금 40kg가 초과 체중이면 100%가 빠지면 40kg가 빠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50kg가 빠졌다 하면 이 환자는 20kg가 빠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47%, 50% 4배 정도를 하게 되고요.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호주도 그렇고 유럽도 똑같은 데이터입니다. 5년, 10년을 보면 리오퍼레이션 데이터가 재수술을 하는 경우 보통 3, 40, 4, 50 이렇게 높기 때문에 이제는 이 수술을 안 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예, 비슷한 내용이고요. 보통 떨어지고 뭐 초과 체중 이게 많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수술의 단점이 뭐냐면 이 밴드를 내가 30kg를 줄여서 70kg가 되는데 밴드를 빼버리면 다시 체중이 다 올라갑니다. 거의 환자들이. 이게 이제 가장 큰 단점이고 그래서 재수술, 그러니까 이 밴드 수술이 아닌 슬리브라든지 바이패스라든지 이런 다른 수술을 해줘야 되는 게 이 수술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수술이 나오는 게 이제 슬리브 가스트렉토미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대충 이제 슬리브 위소매절제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술은 조금 편합니다. 예, 외과 테크닉을 배우고 조금 더 하고 뭐 트레이닝만 받으면 그렇게 많이 어려운 수술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포인트가 있겠죠. 모든 수술에는 어떤 무슨 포인트가 있으니까. 근데 장점이 굉장히 많게 되고 2000년대부터 이제 진행이 됐고 미국에서부터 진행이 됐고 2010년이 넘어가면서 2010년, 20년이 되면서부터는 전 세계 수술의 한 60에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점이 있죠. 단점은 위를 자르는 거기 때문에 이게 빵꾸가 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걸 릭이라고 그러는데 누출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거하고 거드 이 역류 질환이 꽤 많이 생긴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왜 이렇게 그 슬리브가 되면서 이 수술이 곽강을 받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아시다시피 뭐 백시네이션이 되고 뭐 했을 때 다 임상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되죠. 임상 1상, 2상, 3상.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데이터인데 스위스에서 4개의 기관이 참여를 해서 멀티센터 스터디를 했고 3상 연구를 하게 되는데 사실 수술적인 분야에서 100명 해가지고 2상, 3상의 롱텀 데이터가 나오면 굉장히 그 좋은 데이터입니다. 그 데이터에서 뭐가 되냐면 위소매절제술과 그 바이패스 전통적으로 미국에서 수술하는 수술을 두 군을 비교를 했습니다. BMI는 35 이상 40 뭐 일반적인 구건이고요. 그래서 비교를 해봤더니 거의 데이터가 차이가 없더라. 차이가 없고 옛날에는 것처럼 초과 체중 60 뭐 68% 70% 다 빠지고 다 좋아지더라. 라고 해가지고 이 에센보스 스타디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스타디고 그래서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더라 해가지고 이 데이터에 의해 가지고 거의 이제는 뭐 어떤 수술이 더 좋다, 이 수술이 더 좋다 이런 얘기는 이제 거의 하지 않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물론 이 수술이 각자마다 갖고 있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이 슬리브라는 수술을 했을 경우에 역시 똑같습니다. 비슷하거든요. EWL이 보통은 50에서 60%. 저희 같은 경우 이제 한국인이나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결과가 좋습니다. 보통 70에서 80% 정도 빠집니다. 그래서 많이 빠지는 사람들은 평균 데이터 100kg를 기준을 하면 보통 한 25kg에서 30kg 정도를 빠지고서 쭉 유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어떤 질환들이 좋아지냐 이건데요. 뭐 당뇨병은 77%, 고혈압은 68%, 뭐 고지혈증은 65% 이런 것들이 좋아집니다. 특히 이제 슬립 apnea, 이제 지금 수면무호흡증이 사실은 보험이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 양압기를 사용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 이제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바이패스라는 거는 위를 자르고서 다시 이제 이어 붙이고 이렇게 하는데 전통적인 수술입니다. 근데 이 수술이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겁니다. 맨 밑에 있는
그래서 GIP하고 GLP-1, PYI가 올라가는 건데 이 호르몬의 변화인데 그래서 이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사실은 이제 당뇨병 수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최신에 쓰는 약들 뭐 당뇨병 치료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삭센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GLP-1 아날로그거든요. GLP-1을 올려주는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맥도자라고 해가지고 미리 이제 당뇨병을 했던 거를 체중 조절하는 하는 용으로 맞게 되는 거고요. 리라글루타이드라는 건데 요것들이 이제 하루에 한 번 맞게 되죠.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세마글루타이드라고 해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제품 이런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3상, 4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하나 여러분들이 들었던 옛날에 이 약을 먹으면 지방 흡수가 안 돼가지고 지방의 변이 쭉쭉쭉 나온다는 약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약들이 쉽게 말해서 이제 흡수를 적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소장의 길이를 조금 더 짧게 만들어서 흡수가 적게 되죠. 그러면 그때 나오는 것들이 안 좋지만 미네랄, 비타민, 프로테인 이런 것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빠지게 돼서 이제 비타민의 섭취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지금 슬리브라는 수술과 바이패스라는 수술을 비교를 해가지고 했을 경우에 현재까지는 위에 이제 6개, 8개 있는 논문 같은 경우는 비슷비슷하다. 두 수술이 비슷비슷하다라고 얘기하는 그룹들도 있고 그렇지만 바이패스가 전통적으로 해보면 조금 더 좋다라고 하는 논문이 있는데 대개 체중으로 차이를 하면 그냥 100kg 기준을 하면 한 5kg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에서 이제 바이패스를 했을 때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위를 속에다가 잘라내는 게 아니라 자른 위를 뱃속에 남겨놓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내시경을 하질 못합니다. 그 부분을 위에 남겨있는 부분을. 그러면 한국인 사람들에서 가장 걱정이 되는 게 1년마다 하게 되는 내시경 검진이거든요. 위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 바이패스라는 수술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당뇨병이 심한데 바이패스라는 수술을 했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는 이 내시경을 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많이 선호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제 그래서 뭐 가족분들의 이제 기왕력이 없거나 위암의 뭐 히스토리가 이제 가족분에 없다거나 위 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뭐 메타플라즈라든지 뭐 이형성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다든지 이런 군들 흡연을 안 하신다든지 이런 군들에서는 일부러 환자들이 저는 바이패스 수술을 해주십시오 라고 찾아서 오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환자군에서 포커스를 어디다 둘 것인지 아니면 환자가 갖고 있는 질병 상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개별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걸 보시면 밴딩 수술은 사실은 이제 루틴하게 시행되는 수술이 아닙니다. 저도 안 하고요. 현재 우리나라 밴드 수입이 안 됩니다. 치약처에서 허가가 안 됐습니다. 아직도 허가가 안 됐습니다. 1년이 넘었는데도. 그리고 이 슬리브라는 수술은 절제 수술은 굉장히 롱텀하게도 이펙트가 좋다고 나와 있는데 단점은 식도하고 위 사이에 음식물이 있기 때문에 많이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빨리 먹고 우리나라 한국인 습관이 특히 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산이 거꾸로 역류가 돼서 이쪽 부분에 이 역류성 식도 질환이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약을 조금 많이 먹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거는 이 베리아트릭 수술을 도대체 왜 하냐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제 관점에서는 환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삶의 질, 행복을 주기 위해서 수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저희가 이제 보통 수술 시간은 위 절제하는 거는 그러니까 순수 수술 시간만 말하는 겁니다. 마취 시간 빼고 보통 1시간 정도에 끝납니다. 보통 다 끝나고 바이패스 수술도 정말 어려운 환자들 보통 한 2시간 하고요. 보통 그냥 그렇게 어려운 케이스는 아니다 하면 1시간에서 1시간 한 10분, 20분 정도면 끝나는 수술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재 우리나라 고도비만 수술, 위암 수술, 대장암 수술 모든 수술들은 뭐 복강경입니다. 뭐 당연히 뭐 맹장 수술은 당연히 그렇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 사실은 이 복강경이라는 수술 때문에 이 고도비만 수술이 굉장히 발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배를 가르고서 수술할 때는 120kg, 150kg 되는 사람은 배를 가르지도 못합니다. 어디가 뭐인지도 모르고요. 근데 이게 복강경 수술이 되면서 사실은 옛날에 과거에 있던 합병증들이 10%는 합병증이 5%로 떨어지게 됐고 4%는 합병증이 1, 2%로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세대가 복강경 수술, 로봇 수술이 발전을 하면서 우리나라는 최고의 의료 수준을 겪으면서 아니면은 경험하시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수면 무호흡증 나왔잖아요. 그럼 수면 무호흡증, 당뇨, 고혈압, 비만 요 네 개가 보통 같이 오거든요. 특히 나이가 젊은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 앞으로 나이 든 사람들이 인디케이션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그 네 가지가 같이 오고 특히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사람들은 웨이트 게인 된 거는 계속 가지만 이거가 저녁에 유산소의 적절한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운동을 해도 살이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은 이런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런 수술의 것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 데이터가 많지 않던데 실제로 이 네 가지 있는 사람은 반드시 통증이 있습니다. 크로닉 페인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만하고 통증을 만나는 모델이 미래 모델 맞습니다. 통증은 제일 큰 시장이고 비만은 잠재된 제일 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만, 고혈압, 당뇨, 무호흡증 얘네들은 항상 같이 묻어갑니다. 근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겁니다. 어떤 것도 이건 해결을 못해요. 이 네 가지를. 물론 양압기를 쓰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다른 것도 열심히 하면 모르지만 그게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굉장히 발달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은 젊은 사람들 아까 같은 젊은 여자들 미용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지금 앞으로는 그게 아닙니다. 앞으로는 성인병 건강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계는 GERD를 극복해야 됩니다. GERD를 생기게 되면은 이제 처음에는 쉽게 말해서 위가 작아지다가 나중에는 조금 커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쉽게 저는 환자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내가 처음에 수술하기 전에 짜장면 곱빼기를 먹었으면 당신은 수술하고 나서 짜장면 곱빼기를 절대 못 먹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당신이 짜장면을 먹어보고 맛을 보면서 살 수는 있다고 생각을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위가 내가 처음에 들어갈 때 2리터가 들어갔으면 나중에는 4, 500은 들어갑니다. 수술하고 2, 3년이 되면. 즉 밥을 했으면 한 공기를 먹었다면 그 사람은 반 공기를 먹고 평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고 하게 되면 GERD는 거의 다 좋아집니다. 좋아지고요. 좋아지는데 그 기간이 오래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렇게 안 될 그런 컨버팅, 그러니까 다른 수술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 수술이 바이패스라는 수술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때는 바꿔줘야 되고요. 그러면 그 확률이 몇 %냐? 우리가 거드를 하고 약을 치료를 했는데도 도저히 반응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제가 이제 클리브랜드 클랜드에 있을 때인데 연수할 때인데 데이터를 다 뽑아봤는데 그것도 논문도 제출을 했는데 보통 한 1에서 2% 정도 나옵니다. 그 정도 환자에서만 컨버팅 수술을 하는 겁니다. 그 GERD에서. 근데 대개는 약을 먹고 환자들이 하면 대개는 좋아지고요. 근데 음식 조절이 되게 필요하죠. 그 환자들이 되게 보면 우리나라 특히 떡볶이, 커피, 페이, 그다음에 콜라, 사이다, 탄산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그럼 이게 이 거드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특히 미국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말하는 슈퍼마켓 가가지고 그 PPI를 다 사 먹을 수가 있거든요. 미국은 고도비만 환자 60에서 70% 정도가 거드를 다 동반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통계 대충 저희가 내보면 한 30-40% 정도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도 거드가 심한 환자들은 당신은 거드가 너무 심해서 절제수술을 하는 게 조금 나도 부담이 되고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레이드를 이제 있는데 얘기를 하고요. 그래도 환자들은 저는 내시경을 안 하는 게 무서워서 그냥 이거를 하고 제가 어떻게 관리를 해보겠습니다. 약을 먹어보겠습니다. 하는 환자들이 더 많습니다. 저는 아직은 옛날에 미국 가기 전에 딱 한 명 케이스 있었습니다. 2010년인데요. 아직도 잃어버리지도 않는데 부산 환자인데요. 집에 부산이 아니라 두 케이스인데 한 명은 부산인데 다음날 되면
너무 배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딱 보니까 색깔이 좀 이상해. 그래가지고 바로 그 가스로그라핀을 먹여서 딱 하니까 샜더라고요. 근데 이제 스테이플을 치고 스테이플을 또 치는데 그 사이에서 샜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들어가가지고 수차고 그냥 끝났고요. 그 위야수가 있는 거는 어떻게 돼요? 위야수가 있으면서 비만이잖아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문의가 오거든요. 문의가 오는데 그 사람들을 제가 감당할 능력이 안 될 것 같아요. 아, 왜요? 그러니까 테크닉적으로 아무리 문제가 없이 수술을 해놔도 이 정신적인 프로블럼이 같이 자기가 그 집착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의 그 성향상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의사가 아무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아무리 이런 데이터에서 당신은 이게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나 이거 하나 누가 먹어봤다 한 번 먹었는데 이거 좋아졌다는데 그럼 무조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 그래서 제가 많이 그 상담도 해봤는데요. 안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거를 했다가는 내가 감당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환자들은 당뇨가 있든 뭐가 됐든 간에 내가 좋아지는 걸 자기가 눈으로 알기 때문에 조금 쉽게 말해서 아까 말씀한 거즈가 있어도 전혀 말 안 합니다. 나는 내가 약 먹으면 되지. 약 먹고서 물론 피토에가 단점이 있습니다. 뭐 칼슘의 문제도 있고요. 나중에 디비스톤이라든 이런 문제도 있는데 그 환자들은 내가 체중이 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그렇기 때문에 약을 먹는 것에 대해서 별로 컴플레인이 없습니다. 왜? 미리 얘기를 했거든요. 당신은 이런 데고 내 데이터가 이렇고 저도 데이터를 지금 제가 수술한 게 한 1000케이스가 넘는데 그걸 다 엑셀로 뽑아봤거든요. 그래서 통계를 내보면 거드 환자들이 보통 한 20% 정도 나옵니다. 20% 나오거든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긴 하지만 그래도 20% 나옵니다. 그런 게 초기에는 한 30~40% 나오고요. 그렇다면 그 환자들이 그게 있어도 내가 그 실질적인 생활이나 뭐 이런 게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별로 컴플레인이